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학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우리 지금까지 뭐 학습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는 했는데 크게 어려웠던 게 있었나요? 뭐 함수? 함수 정도, 그거 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 강의가 굉장히 빠르고 말이 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꾸미기 했었죠. 셀 꾸미기, 테두리 꾸미기, 그리고 인쇄 설정하는 워크시트 인쇄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많이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연습 많이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꼭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업하는 내용들은 좀 난이도가 한 단계 업됐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엑셀 후반부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엑셀은 끝날 것 같거든요. 즉 데이터베이스 목록 그리고 다음 주에 차트 이 정도까지만은 엑셀의 모든 기능을 다 학습한 겁니다. 물론 조금 부족함이 남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그 컴퓨터 활용 시험 같은 경우도 1급에 나오는 그런 기능, 막 피벗 테이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진행되는 거 보고서 추가할지 말지는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큰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주기 바랍니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거부감을 가질까봐 좀 걱정이 돼서 했던 얘기입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와 리스트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어떤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 그걸 걸러내는 거, 또 그런 데이터를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뭐 형식은 더 비슷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부분합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건가?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습니다. 막 이름만 이렇게 부여해 놓은 거고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이것도 뭐지? 빅데이터? 한번 넣어봤습니다. 데이터니까. 예,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오게 되면 늘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DB 또는 데이터베이스, DBMS 그리고 나서 요즘에 와서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DB하고 이 DBMS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그냥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할 목적으로. 여러분도 데이터베이스 다들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죠. 핸드폰에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 수첩에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쭉 적어 놓았으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데이터가 모여 있는 것 하나만 적어보면 메모가 되는 거고요. 두 줄을 적는 순간에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란 개념을 어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의 모음으로 그 내용을 고도로 구조화함으로써 검색과 갱신의 효율을 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말이 어렵게 시작하죠. 또 몇 개의 자료 파일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기억시켜 놓은 건 자료의 집합 처리를 얘기한다. 마우스가 걸려서 그래요. 되게 어렵네요. 쉽게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 설명해봤자 헷갈려. 앞에서 너무 헤맸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하는 소프트웨어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프트웨어 도구의 집합을 DBMS라 한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데이터베이스 DBMS란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들의 모임,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오케이? DB하고 DBMS라는 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걸 갖고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하는 거에 DBMS는 엑셀이 되는 겁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덤으로 빅데이터란 말이 있는데 빅데이터가 뭐죠? 빅데이터, 데이터 크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데이터가 두 줄이 적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거고 10만 줄이 적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인가?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존 데이터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도 빅데이터라는 표현, 단순하게 빅이랑 크다는 의미로 쓰이고요. 최근에 이야기되는 빅데이터는
정형화된 비정형의 데이터의 집합을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모임만을 갖다 빅데이터, DB 데이터베이스에 비유해서 큰 데이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의 모임들, 막 섞여 있다는 거죠, 데이터들. 거기서 그걸 분석해서 내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만 쫙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빅데이터, 또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단순히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다, 중구난방인데 그걸 잘 걸러서 의미 있는 값만 뽑아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했는데 헷갈리겠으면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알면 똑똑합니다. 우리 교양이거든요. 교양 수업입니다. 이것도 뭐 복잡하게 많이 설명할 생각 없습니다. 이제 이건 조금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테이블이란 말, 키라는 말, 이건 이미 들어봤을 거고요. 또 SQL이란 말, 또 ER이란 말, 이건 Entity Relation, 이거는 뭐 Structure Query Language의 약자거든요. 이건 그냥 단어고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내는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여기에는 테이블이나 키란 용어는 쓰지만 SQL 안 합니다. ER이란 개념 잡지 않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초보자고 아주 단순한 단지 교양만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까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는 필드, 컬럼, 로우, 또 이런 거 전체를 얘기하는 테이블, 이런 용어만 사용을 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용어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아주 확장해서 더 봐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SQL 관련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시간 읽어보고요. 여기 나와 있네. 엑셀을 기준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행과 열이란 말 썼죠? 행, 줄 얘기하는 겁니다. 열은 이렇게 세로로 나온 걸 이걸 얘기하죠? 예, 행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로 되어 있는 부분,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의 종류, 이건 여기 선수명하면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죠? 이런 걸 필드라고도 합니다. 필드. 요건 필드명, 데이터명이 되는 거죠. 보통 이걸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는 필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의 모임을, 덩어리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거 워크시트랑은 좀 틀립니다. 한 워크시트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죠. 하나로 뭉쳐있는 덩어리를 갖다 테이블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덩어리를 테이블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록이란 말도 나오는데 우리 지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란 말을 쓴 건 엑셀에서 목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셀에서 행이라고 하는 거 줄,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용어 가능하면 안 쓸 겁니다. 개념은 동일한 건데 용어 좀 통일시키려고 하고요. 테이블은 씁니다. 흔한 얘기니까 개념 잡으려고. 워크시트란 말 목록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씁시다. 목록이라고 합시다. 별것도 아닌 건데 말장난 때문에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죠. 엑셀에서는 이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오케이? 목록. 그럼 데이터베이스 즉 목록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목록이란 레코드들의 모임. 데이터베이스 요거랑 혼용해서 쓰네요. 그냥 요게 한 줄이 레코드입니다. 한 줄, 행 하나가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각 레코드는 하나의 행에 저장이 되고 레코드는 즉 하나의 행은 하나 이상의 열로 이루어진다. 열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사원번호, 이름, 직급, 부서명, 급여를 이거를 열 또는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항목 있죠. 열 제목을 필드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열 또는 필드, 그럼 요건 필드명이 되는 겁니다. 요건 열 이름이 되는 거고요. 요걸 열 이름이라고 하진 않고 필드라고 한다는 거죠. 한 목록 안에는 열, 즉 필드들이 서로 달라야 한다. 이것들은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제목만입니다. 제목만. 여기 필드 이름은 절대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데이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는 동일한 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드 이름은 꼭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위에 제목 적고 거기에 대한 항목들 밑으로 쭉 적어 내려가는 거 이런 걸 리스트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하면 목록 한자어구나. 그 목록 이야기합니다. 엑셀에서는 이런 걸 목록 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같은 소리예요.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엑셀의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야기했죠. 테이블이란 말도 자꾸 발음해보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목록은 앞에 설명 그 목록은 한 워크시트 안에 다른 정보와 최소한 한 개의 빈 행이나 빈 칸으로 열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의 목록이 됩니다. 테이블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빈칸이거나 여기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만 하나의 목록이 되는 겁니다. 이 옆에 가서 또 다른 목록이 이렇게 있다 할 경우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랑 이건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있는 데이터들의 덩어리를 목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목록에는 여기 열 제목, 필드 네임, 필드 제목이 꼭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걸 목록이라고 합니다. 덜렁 데이터만 들어가 있을 경우는 목록이라고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 데이터가 똑같은 자리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위에 필드명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 목록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있죠. 요게 하나의 목록이 되는 거고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목은 목록에는 제목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필드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 테이블에 제목 다는 거, 제목이 다는 순간은 그건 별도의 데이터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건 또 다른 테이블, 또 다른 목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한 칸의 칸 또는 하나의 줄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건 독립적인 다른 목록이 된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목록, 리스트라고도 하죠, 영어로요. 오케이?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목록을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 옆에 쪽에 또 있으면 그것도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개념이 좀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목록이에요, 목록. 근데 그거에 대한 이름을 정의했죠. 행열, 필드, 테이블, 레코드 이런 말들 썼죠. 그거 좀 이해해달라는 거고요. 데이터의 정렬이는 크기 순서 여기 있죠. 데이터 소트, 데이터를 지정된 기준에 따라서 크기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것을 정렬이라 한다. 영어로는 sort라고 하죠. 소트를 정리할 때는 크기 순, 가나다 순으로 할 건지 꼭 역순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요 기준이 되는 건 요게 되는 거죠. 어느 필드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 기준이 이런 걸 키라고 합니다. 정렬키, 보통 정렬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렬 필드, 정렬 키라는 것은 정렬하는데 기준이 되는 필드를 이야기한다. 이런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 가나다 순으로 해 아니면 사원 번호 순으로 해 이렇게 기준을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키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저걸 가나다 크기 순으로 정돈하는 작업을 정렬, sort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래 한글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다른 웬만한 소프트는 다 들어있습니다. 크기 순서대로. 숫자면 1, 2, 3, 4, 한글이면 가나다라, 영어면 A, B, C, D 순서로 정돈이 됩니다. 오케이? 예,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정렬 이미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말이 더 힘들어요. 정렬을 하는 단계, 일단 목록 안에 한 셀을 선택한다. 범위를 미리 지정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내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재 내 셀, 내가 그 마우스 커서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쭉 가서 빈칸이 있는 데까지를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그걸 하나의 그리고 테이블로 삼게 되죠.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목록 안에 한 셀을 선택하고 있다면 정렬 버튼을 누르면 엑셀은 자동으로 목록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행의 열 제목이면 열 제목행은 정렬해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제외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제목까지 소팅해버리면 그 데이터를 섞여버리거든요. 어느 게 정렬은 아까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꼭 위에 필드 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이 정렬 작업에서는 그걸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있어도 정렬이 가능하고 없어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목이 있는데 깜빡 잊고 그걸 데이터로 처리해 버리게 되면 섞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목인 경우는 정렬해서 빼주어야 된다. 범위에서 빼달라 그 소리입니다. 좀 이따 창 보여줄 거니 옵션 하나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정렬할 데이터 영역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셀, 현재 있는 셀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할 때는 이거 나눠줘야겠네. 하나의 기준 또는 두 개 이상의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름 순으로 하고 또는 이름 순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나이 순으로 할 때 동일한 동명이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이가 앞선 많은 사람 앞에나 또 뒤에나 이렇게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값을 정돈할 때 한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의 기준을 사용해서 목록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몰라도 됩니다.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일단 데이터 정렬을 할 때 현재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렬 버튼 누르면 그 전체를 다 자동으로 선택해 준다는 거, 또는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범위를 잡고 들어가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맨 윗줄에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필드 명이 제목이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정렬할 땐 그게 제목인지 아닌지 얘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렬 작업을 실행시킬 때 이건 제목이 맨 위에 있어, 없어, 이걸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정렬 기능은 데이터에도 있고 또 뭐 편집 몇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렬이란 말이 여러 군데 들어있거든요. 작업하다 필요할 때마다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그 정렬, 소트 작업이구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걸 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딴 데 있는 거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예, 데이터 정렬 1,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기준에 따라 정렬을 하려고 한다면 홈에 가도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요 오른쪽 끝에 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해놔야지 보이지, 화면을 작게 하게 되면 아마 오른쪽 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눌러도 정렬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특이한 경우라 홈의 맨 끝에 가보면 여기 있고, 여기 확대시켜 놨죠. 이렇게 정렬 및 필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아래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서 숫자 오름차순 정렬, 숫자 내림차순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나와서 내가 정렬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한번 요거 눌러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물론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 꼭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이용해서 이거 엑셀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 작업들 한번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정렬 학습하고 있고요. 정렬하는 방법 첫 번째에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홈에 정렬에 들어가서 메뉴 확장시키고 그 중에서 사용자 지정 정렬을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창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정렬 방법은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정렬이라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열리는데 앞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누르면 이 창이 열립니다. 똑같은 창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에서 이거 눌러도 되고요. 홈에서 이쪽 끝에 있는 정렬 누르고 다운시킨 다음에 사용자 지정 정렬 그 눌러도 됩니다. 그래도 다 이 창이 나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준 추가. 처음에 한 줄이 나와 있을 거고요. 여러 줄, 기준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이 버튼 누를 때마다 줄이 한 줄씩 추가가 됩니다. 필요 없을 때는 그 줄을 선택하고 기준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기능들은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렬 기준인데 내가 이름 필드, 이건 필드를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름 숫자, 뭐 유수봉, 유병난, 유명한, 수리산 이런 걸로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값인지 또는 이걸 확장해보면 다른 조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기준되는 건 필드명, 해당하는 열 제목을 선택해 달라는 거죠. 요거 있는 거 조심하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 그래서 정렬할 때는 홈에서 누르는 방법, 데이터에서 누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예, 아까 봤던 그 사용자 지정 정렬 창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정렬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필드명을 선택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것도 확장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셀 기준이 나옵니다. 정렬 기준이긴 한데 셀에 들어있는 값으로 할 거냐, 셀의 색깔로 할 거냐, 글꼴의 색깔로 할 거냐, 아이콘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엑셀 개발자들이 참 다양한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선택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정렬로 가보면 맨 오른쪽 끝에 요거 있죠? 정렬 기준인데 작은 것부터 할 거냐, 큰 것부터 할 거냐, 아니면 사용자 그 기준을 정한 기준에 따를 거냐, 이렇게 또 선택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통 ascending, descending, user defined orde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한번 이걸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이란 버튼이 있거든요. 이 옵션. 이 옵션 버튼 이런 창이 열리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고민을 해서 살펴봤는데, 강의 자료 만들다 또 발견을 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나 궁금한데 아까 잠깐 5분, 10분 봤는데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기 바라고요. 과제에다 제시할게요. 그리고 과제 낼 테니까 꼭 지금 찾아보고 과제에다 포함시켜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데이터 정렬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주 쓰는 거는 여기하고 요거 정렬 기준 두 가지 씁니다. 여기 이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렬을 하는데 데이터에 머리글이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내 데이터에 머리글이 표시되는 게, 즉, 내 데이터에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경우 그냥 하게 되면 이것도 그냥 데이터로 처리해서 정렬, 가나도 정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 체크 표시를 누르게 되면 그럼 맨 첫 줄은 범위에서 딱 벗어나게 누른 순간 바로 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줄은 제목이니까 정렬해서 빼줘. 이거는 순서를 맞추는 대상이 아니야.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되고요. 요걸 딱 꺼버리게 되면은 요 제목 부분도 그냥 데이터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정렬 선택 눌러버리게 되면 얘도 섞여버립니다. 이 속으로요. 가나수 정도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요런 좀 잘 알고요. 맨 윗줄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꼭 저기 데이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부분 체크할 건지 말 건지를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내라는 말을 이거 저 한글로 바꾸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거든요. 크게 여기에 적힌 글자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붙여놓은 글씨도 좀 많거든요. 오케이? 지금 정렬할 때 머리글, 즉 제목 부분을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목이라고 또 안 하고. 오케이? 의미는 알죠? 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렬 상자, 이거 정렬이죠. 이 창에서는 이렇게 정렬의 기준, 그리고 정렬 기준, 이거는 정렬되는 기준, 열. 그 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값인지 고르게 한 거고요. 그거를 큰 것은 작은 것은으로 선택하는 기능을 여기서 합니다. 정렬 대여상들을 이용해서 여러 열의 기준을 설정하여 정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 동일한 겁니다. 순서는 뭐 뒤죽박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신경 쓰라고 그랬죠? 내가 선택한 범위 내 맨 위에 첫 줄이 제목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체크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예. 실제로 해본 결과입니다. 요 데이터 앞에서 제시한 그 데이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제시한 대로 이거 체크하고 요거 그리고 요거 선택해서 딱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데이터가 정리가 된 건가? 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 기준을 이름 순으로 하고 부서명으로 했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름으로 가나다 순으로 된 걸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래라 또 부서명이 가나다 순이 아닌데요. 당연히 아니죠. 이걸로 한 다음에 이것이 동일할 때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값이 다 틀렸기 때문에 동일한 동명이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서명으로 여기 첫 번째를 부서명으로 하고요. 두 번째를 사람 이름으로 하면 구분이 될 겁니다. 여기는 동일한 부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획도 있고 총무도 있고 영업도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부서 안에 사람들이 또 가나다 순으로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한 방식을 해보세요. 부서명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지정해서 정렬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그거 하라고 돼 있네. 앞에서 얘기한,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아까 이름의 부서로 하니까 정렬된 걸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부서의 사람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은 사용자 지정 목록 설정하기입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설정.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일반적 기준으로 합니다. 숫자 1, 2, 3, 4 크기 순서 알죠? 또 가나다라 크기 순서 알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보면 직급이 있죠. 여러분 학교만 있어 그 직급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죠. 사원이라고 하죠. 사원 다음에 승진하면 대리 되고 대리 다음에 과장 되고 과장 다음에 부장 되고 부장 되고 이사 되고 상무 되고 전무 되고 그 다음에 사장 되잖아요. 그것도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군대 가면 매일 꼴찌죠. 쫄병이 계급이 뭐죠? 짝대기 하니까 1등병이에요? 아니면 하나니까 1등병, 두 개니까 2등병, 세 개 다면 상병, 네 개 다면 병장 이렇게 되나? 그런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보게 되면 그 순서를 제대로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부여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소팅을 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까 정렬창 들어가는 건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정렬 기준에 오름차수는 점점 숫자가 커지는 거, 내림차수는 점점 작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첫 번째 자리에 제일 큰 숫자가 나오냐, 작은 숫자가 나오냐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그럼 바로 이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고르라고 얘기 나옵니다. 아니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라는 거죠. 엄밀하게는 지정하면 지정한 게 적용이 되고요. 없으면 여기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설정하는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을 설정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크기 순으로 정돈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때 셀 서식 복사하기, 셀 복사하기 할 때 자동 채우기나 셀 채우기 할 때 보면 이렇게 뭐 가에서 잡아당기면 나다라 마바사 나오고 1, 2하고 잡아당기면 3, 4, 5, 6, 7 나왔고요. 월 넣고서 잡아당기면 화수 목금 나왔잖아요. 그 기준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봤더니 그 회사의 직급에 대한 게 없어. 그럼 여기 오른쪽에 목록창에다가 사원 쉼표, 대리 쉼표, 과장 쉼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원 엔터, 대리 엔터, 과장 엔터, 부장 똑같이 넣어요. 부장 엔터, 이사 엔터, 상무 엔터, 사장 엔터 넣고 그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다시 일리 돌아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아까 봤던 직원 목록 데이터의 직급별로 데이터가 다시 정렬이 됩니다. 오케이?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하는 방법 꼭 기억하고요. 자주 쓰지는 않지만 재밌잖아요. 특이한 경우니까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케이? 정렬할 때 맨 끝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면 되고 그럼 이런 창이 나와. 여기 목록이 있는 거면 자연스럽게 선택하면 되는데 없다면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돼. 집어넣는 방법은 넣고서 콤마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엔터를 쳐서 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추가 버튼을 꼭 눌러줘야 돼. 그러면 밑에 추가가 되거든. 그러면 잘 된 거야.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창으로 다시 돌아오거든. 그리고 여기 표시가 돼. 이때 확인을 누르면 이거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지.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 조금 전에 설명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하는 거는 아까 그 정렬 창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홈창에 들어간 맨 아래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 보면 엑셀 옵션이거든요. 여기 고급이라는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이거 좀 아래쪽 창에 나옵니다. 아래쪽 부분에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보면 이 창이 다시 열리거든요. 여기서 그 내용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은 동일한 기능이 메뉴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쓰다가 나오면 그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있는 곳은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았었고 이렇게 쓰는 걸 좋아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하기 아까 주었던 그 데이터죠. 여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상무, 사장까지 지정한 다음에 그 기준으로 정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리고 정렬, 소팅하는 과정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배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렬 부분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 정리해 놨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DBMS라고 이야기를 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모임이야. 그리고 요즘에 신문하는 빅데이터 그거는 비정형,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장 많거나 그게 뭐 중구나마 모양이 정형화 통일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읽어서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
뒤에 기술이란 말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처리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기억을 해주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죠? 데이터베이스가 뭐다? 정렬을 어떻게 한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했으면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